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꽤나 좀 이제 비관적인 미래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낙관적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유입되는 그 물량도 좀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그레이스케일 물량만 66만 개였는데, 사실상 신규로 들어온 걸 따지면은 27만 개 정도, 24만 개, 24만 개가 추가된 거 말고는 없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죠.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가 왜 그 위치가 왜 흔들릴 수도 있는지.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순 유입 물량이 적어지면요. 이제는 91만 개의 현물 ETF 비트코인에 대해서 덤핑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전체가 다 덤핑되는 건 아니고 한 최소한의 한 30%도 빠질 수도 있어요. 30만 개. 최악이면 30만 개만 빠져도 그냥 시장은 그냥 완전 폭락 크게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살아남을지가 문제죠. 살아남을지가 문제인데 왜 죽을 것 같죠? 이더리움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은 생태계들이 좀 많잖아요. 얘네는 저희의 일상에서 그 생태계를 대체할 만한 코인이 없어요. 뭐 굳이 미국에서 만들었던 솔라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 이더리움의 그 본질을 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다 따라했던 것들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물 금과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코인 토큰을 발행해서 골드 토큰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는 시장의 참여자들을 많이 만들었던 하나의 마케팅 재료로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들과 비트맥시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는데 그게 왜 하필 비트코인이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흔히들 뭐 석유 머니, 사우디 머니 이런 것들 많이 중동 머니 들어보셨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그냥 시장에서 살 수 있었던 가격들을 극초기 채굴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엄청난 소수가 아닌 이상 100달러 정도에는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2013년에도 그렇고 그 마운트 곡스부터. 근데 만약에 중동머니, 사우디머니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그때 당시 단가로 구매를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6만 달러에 지금 600배가 오른 가격에서 그들이 흔히들 이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던 코인들을 그 사우디 머니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600배나 올랐는데? 만약에 그때 샀더라면 또 모르죠. 그냥 시장의 가격들을 올리는 유동성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600배가 오른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흔히들 뒤늦게 이 물량들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까요? 그럼 여기서 올려봤자 단가 따져봤자 6억이라고 10억이라 치면 10배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600배가 올랐어요. 600배가. 근데 10배 먹으려고 사우디머니에서 뒤늦게 높이 올라갔던 코인들을 설거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으면은 아니, 그들 정도 되면은 중동머니 사우디머니 정도 되면은 그런 거 비트코인 하나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석유에 대해서도 많은 음모론들이 많이 돕니다. 이 시추하고 이 석유 같은 것들 채굴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게 평가가 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흔히들 프리미엄 값을 붙였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막대한 양의 돈을 축적했다. 굉장히 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뒤늦게 이거 어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정말 그냥 정말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복사를 해냈는데 과연 이 사우디 머니 중동 머니에서 이 비트코인을 뒤늦게 설거지를 해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600배나 오른 가격에서.
그들이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면 그런 것들을 하나 찍어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기차나 이런 것들 다 대체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대체가 되진 않겠죠. 앞으로 뭐 10년이 걸리던 15년이 걸리던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인터넷들이 하나 그냥 단일화가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쓰는 것도 전기, 인터넷도 스타링크 뭐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다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그것들을 의존하는 곳들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만약에 중동에서 그런 새로운 비트코인을 밀고 갔을 때 예를 들어 그 전기나 이런 것들 쓰기 전에 그래도 석유나 이런 것들을 계속 쓸 건데 이 결제 수단을 만약에 페트로 원래는 달러로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저만의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0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페트로 달러를 거의 사실상 종료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50년 동안 달러로만 결제를 받았던 거 그 덕분에 그 베트남 전쟁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50년 전후로 딱 돌아갔을 때 근본이 그 브레튼 우주 이 역사를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축통화가 어떻게 실현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흔히들 그 세력들이 이 달러에 대한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크게 이제 부풀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를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달러 대신에 그러면 위안화를 할 것이냐, 디지털 화폐를 할 것이냐, 그거 모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중동머니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자금들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 투자 관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그럴 바에 그 사람들이 만든 코인을 가지고서 그걸 결제 수단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요와 이제 가격 상승과 그 가치는 그 세력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흔히들 이제 그 비트코인보다도 높은 시가총액의 그 대주주인데 어떻게 보면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엑소모빈 같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재료들 뭐 예를 들어 반감기 이유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중동머니, 사우디머니도 솔직히 이게 비트코인으로 뒤늦게 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게 저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ETF가 실패한 ETF인 거죠. 비트코인 ETF가 실패한 ETF 나중에 됐을 때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은 생태계에 뭔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쓸모가 없죠. 비트코인은 뭐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들은 사실 다른 코인들도 다 대체가 되는 건데 결국에 최초로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을 밀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 함정에 많이들 속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됐을 때 결국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이 뭔가가 나온다면 이 비트코인의 자리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더리움을 대체할 그 코인은 나올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더리움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디지털 시대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충분히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5억 간다 10억 간다를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때는 이미 라면 한 봉지에 100만원씩 하는 날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맥시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낙관적인 생각들을 펼치는 게 왜 하필 지금 1억대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했었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자본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 거래소의 대표도 될 수도 있었겠죠. 크립토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의 뭐 비트코인 100달러부터 그런 얘기들을 해왔으며 그리고 실제로 100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100달러 만달러 10만 1000
1000배는 아니거든. 600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근데 왜 하필 1억 돼 가지고 비트코인 5억 간다 10억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최악의 상황을 열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이걸 딱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ETF에 있는 자금이랑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들을 시장에 몇십만 개를 매도하잖아요. 비트코인은 5,000달러 미만 갑니다. 거기서요 누군가 또 사겠죠? 거기서 나머지 강제 청산되는 물량들이 뒤늦게 이거 강제로 시장에 팔아야 돼요. 이 ETF 구조가 그래요. 매도한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뒤늦게 이게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몇 일 뒤로. 그러면은 싸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강제 청산되는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떠한 기업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예요. ETF도 레버리지 투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ETF도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던져지는 거죠. 레버리지 강제 청산이. 그래서 만약에 거의 시초가까지 가면요, 그건 매집이 아니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차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트코인들에서 많이들 경험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립토라는 거 자체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대표로 봤을 때 치를 떨 정도로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알트코인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트 이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ETF에 들어왔던 자금들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도 턴으로 바뀔 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90만 개가 넘는데.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0.5% 확률로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막바지 그 패턴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됐을 때 그게 회복 불가능할지 회복 가능할지, 회복 가능한 건 매집의 관점인 건데,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처럼 시장 속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을 다시 이제 띄우는 거죠. 새로운 금 담보 대출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 담보가 아니고 금 담보 맞죠? 금 담보로 발행된 디지털 진짜 금인 거죠. 그러니까 실물 금이 있는데 왜 디지털 금의 이 이름을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떻게 보면 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디지털 금을 따라한 거잖아요. 마치 도지코인이 있으면 베이비 도지코인처럼. 베이비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디지털 금, 말 그대로 금의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브랜드까지 아니지만 이 네이밍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결국에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 그 말은 뭐냐면 이 금이잖아요. 금. 그러니까 금을 따라한 거잖아요. 디지털 금이라며. 금이 더 높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디지털 금이 어쨌든 역할을 하는 거지. 디지털 금이 실제로 발행될 수가 있잖아요. 금 담보로 토큰. 그게 진짜 디지털 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지금까지는 그런 대체되는 것들이 없었으니까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금담보 토큰으로 디지털 금이 발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왜 이게 걱정이 될까요? 비트코인이 포스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오염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결국에 맞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역정보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될 것들을 미리 경고를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능력이 있으면 자본금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만드는 것들을 진짜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들이 전체 운용 자산을 보면요, 이거 ETF에 들어온 자금들 한 60조밖에 안 되고 70조밖에 안 되거든요.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최소 1경이에요. 1경 60조. 몇 배야? 1경을 만조로 해볼게요. 0.1%는 얼마지? 1%는 100조. 0.6%네. 이거 블랙록 운용 자산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전체 ETF 자금 다 합쳐도 60조예요. 70조라고 할게요 그냥. 근데 이거 아마 운용 자산 더 늘었을걸요 아마? 이게 2023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자금 해보면 0.7%밖에 안 돼요. 이게 다 합쳐도. 블랙록만 따지면 더 줄어들겠죠. 그냥 ETF 자금 다 들어온 거 다 합치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랑 그 운용 자산만 따졌을 때 0.7%밖에 안 된다. 자, 그게 만약에 한 10%다. 이러면 되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0.7% 들어온 게, 이러면 그냥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판을 엎어버리고 디지털 금을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가 있으면 갑자기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 위협해요. 아, 그러면 이더리움도 위협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살아남죠. 반전. 얘는 살아남는 거죠, 이더리움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었던 포우에서 폭스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 환경오염. 디지털 시대, 디지털 지갑, 필수품, 필수 체인, 이더리움 생태계. 뭐 여기에 뭐 다오도 있고 NFT도 있고 밈도 있고 뭐 덱스나 뭐 디파이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디지털 시대에서 필수인데, 금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위협을 받았으니까 이더리움도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은 세력들이 탐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은. 이건 반전이죠. 그러면 둘 다 같이 죽었을 때 이더리움도 무한 숏을 쳐버리면 그냥 최악이겠죠. 아니면 물량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는 희생양, 얘가 희생양이 되고 얘는 오히려 세력들은, 이더리움 포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거의 1년 3, 4% 돈 복사, 이더 100만 개면 3, 4만 개씩 복사인데, 이거 10년치 그냥 복사 얼마야? 10년치면 이 누적된 거 무한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돈을 완전 그냥 복사하고 찍어내겠죠. 이거를 놓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죽었을 때 이더도 같이 죽을 텐데 결국에 살아남는 건 이더인데, 그 죽는다는 게 이게 얘가 어느 정도 죽느냐에 따라서 코인판 전체가 루나 코인처럼 흔들릴 수도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전체 운용 자산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면 이걸 판을 엎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전체 ETF 자금들만 해도, 모인 자금만 해도 0.7%밖에 안 되니까, 블랙록이라는 한 곳만, 그러니까 블랙록 하나만, 뭐 예를 들어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다 모이면 이게 0.7%보다 더 적을걸요 아마? 자금들 다 합치면 뭐 0.2%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 운용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 판을 엎어버리고 그냥 매집을 안 해버리면은 디지털 금을 하나 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결대로 반대로 가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블랙록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비트맥시가 갑자기 막 비트맥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비트맥시가 등장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옛날부터 한국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이미 한국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이민 갔을 수도 있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1억 돌파하니까 5억 10억에 대한 비트맥시들이 있는 게 저는 참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100달러 200달러일 때부터 그렇게 외쳤으면 정말 영웅이 됐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결과값이 어쨌든 하락했을 때를 관점이에요. 비트가 무너졌을 때 회복할 수 있냐 없느냐.
비트만 봤을 때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루나 코인처럼 그냥 미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딱 들어오기 전에 몇 개만 살아남는 거죠. 특히나 저는 이더리움 정도는 살아남을 건데, 비트 무너질 때 얘만 살아남는다 그게 아니에요. 비트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그게 아니에요.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져요. 그냥 다 같이 리셋이에요. 근데 새로운 금융 시스템, 자산 토큰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토큰화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딱 들어왔을 때 치고 나갈 것들이 너무 많다. 이미 기술력이 충분. 이 말이 뭐냐면 자금만 충분하며, 유동성만 충분하며 지금 있는 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제도권화 됐잖아요. 크립토가 블랙록 등 이미 지금의 대장자리를 대체할 게 너무 많다. 이더 제외. 기술력들이 너무나도 충분해져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 이게 이미 충분해져가지고 대체할 것들이 자본만 많으면은 너무 많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래서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정말 모두 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비트가 무너진다는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좀 최악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당장 내일 아침에 얘기가 아니고, 언젠간 비트코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됐을 때 그게 매집을 위한 조정일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그냥 붕괴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시장의 변수는 존재하니까요. 저는 왜 요즘에 뭐 10년 넘게 잠겨 있었던 비트코인 지갑들이 깨어나면서 막 몇십억씩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 같죠? 왜 이렇게? 전이었으면은 뻐드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막 잃어버린 지갑들을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들이 그것들을 해독해가지고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은 초창기 투자자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것들을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요, 이게 만약에 디지털 패권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거였으면 전에 좀 계산을 해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였지? 평균 매도 가격, 이 키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 있죠. 미국 정부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 19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현금화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 패권으로 잡을 거였으면 굳이 현금화를 했을까? 기축통화인 그 달러인데 돈이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닐 텐데, 미국이 19만 5천 개를 매도해서 총 3.66억 달러를 현금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 평균 단가가 1,800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보다도 30배가 낮은 가격이죠. 저는 여기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초창기에 그 미국에서 몇십 년 뒤를 바라봤을 때 이 디지털 패권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패권에서 대장이 되는 디지털 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 결과값이 결국에는 저만의 상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가격이, 이 평균 단가를 생각해보면 1,800달러. 만약에 디지털 패권이고 이것들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놨으면 40만 개가 됐을 텐데 이걸 왜 팔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의 ETF 승인되고 들어온 자금이 실질적으로 20몇만 개밖에 안 되고, 오히려 21년도에 그레이스케일에 들어왔던 66만 개가 더 크고, 그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풀릴 수도 있는 그 유동성으로 써먹었던 것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7대3 현금화 비중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겁니다. 저희 패밀리 분들도. 그러니까 적절한 구간에 CC% 현금화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FTX 채권자들의 유동성이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상들이, 그때는 공격적인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가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매집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집의 관점이면은 지금 폭락을 하면 매집의 관점이고요.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무언가 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는 끝자락 펌핑 한번 하고서 완전히 붕괴시킨다. 저는 이 두 개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지금의 위치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빅쇼트가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흐르듯이 가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매집의 관점, 그냥 레버리지 다 청산, 여기까지 가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청산되거든요. 강제 청산돼요. 주식도 이러면은, 이거 주식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 정도까지 비트가 떨어지면 얘네 주식도 떨어지거든요. 얘네 주식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MSTR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걸 비트코인으로 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데스 스파이럴처럼 강제로 청산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앞으로의 폭락이 오면은 이거는 매집의 관점이고요, 첫 번째.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0.5%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면, 올린다로 봤을 때면 마지막 끝발 어디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올린다면 최소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인데, 올리면 0.5%예요. 0.5% 올리면은 이거는 완전 그냥 끝자락에 그냥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전에 그냥 끝자락 펌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정배는, 어떻게 보면 정배는 이 빨간색대로 가는 게 정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시스템 붕괴나 이런 것들도 열어는 두겠지만, 어쨌든 붕괴가 되기 전에 만약에 그 먹을 파이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제 청산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99.5%와 0.5%인데 좀 이제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좀 이제 쏟아질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더 많으니까, 그게 붕괴가 됐을 때 매집이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붕괴냐, 완전히 시즌 종료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매집이 깔끔하긴 하죠. 매집이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결국에는 달러 가지고서 좀 장난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들이 많이 됐으니까 매집의 관점이 조금 더 낮긴 한데, 시점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그 제가 말씀드린 불틀의 3단계 폭락이 오면은 정말 예쁘게 금융위기 같은, 자산시장 레버리지 폭탄들이 터져서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이 오는, 이게 조금 더 저희 역사책에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드 오일 마이너스 유가처럼 말이죠. 근데 그거 되기 전에 뭔가 좀 반응이 좀 올 것 같은데, 그거 오기 전에 예를 들어 뭔가 시장에서 좀 인위적인 반응들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트론이 그 역할들을 해줄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트론이 될지 뭐 예를 들어 USDT 이 마켓들이 될지, 이것들 USDT 마켓들 하면은 뭐 많은 거래소들도 있는데, 특히나 바이낸스 쪽엔 크로스 마진이 있거든요. 크로스 마진에 USDT를 빌려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개가 있으면
10만 개가 있으면은 40만 개를 빌려올 수가 있어요. 40만 개를 빌려오면 10만 개인데 50만 개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마진 거래라고들 하는데 선물에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10만 달러로 50만 달러 투자해서 5배 레버리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20%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고 20% 오르면은 내 시드만큼 버는 거죠. 10만 달러를 버는 거죠. 레버리지. 이 마켓들이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구축들이 되어 있거든요. 알트코인들이 다 크로스 마진에 곱하기 5배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을 좀 건드릴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매집일지 아니면 그냥 시즌이 완전 종료일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맥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이런 것들이 오기 전이어서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